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분위기 여전히 좋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 종목 지금 밀리는 거 아깝다. 지금 들어가는 거 낫다라는 판단 내려볼 종목이 있을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떤 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좀 미국과 이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점 때문에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UTI입니다. 이 기업은 터치 패널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를 주요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강화 유리 가공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이물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 부품으로서 필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는 엄격한 품질과 생산성을 인정받아서 카메라 윈도우가 전체 매출의 98.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1차 협력 업체로서 커버 글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하면서 UTI, 그러니까 동사의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어 중저가폰 판매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매출액의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출시 예정인 폴더블폰에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 윈도우에 TPI, 그러니까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물질의 필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화질, 내구성 등의 문제로 향후 UTG, 그러니까 강화 유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UTG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 중이어서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 폴더폰 시장에서 핵심 수혜 업체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스마트폰용 패널을 삼성전자에 이어서 중국 화웨이에도 공급하겠다는 점을 이를 시작으로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 납품 확대를 시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화웨이와 함께 폴더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스마트폰 패널 개발을 시작하였고 화웨이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폴더폰 신 모델에 탑재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첫 폴더블폰 메이트 X에 LG 디스플레이와 BOE 패널 등을 사용하면서 BOE가 폴더블폰 신 모델 패널을 개발했지만은 품질, 물량 등의 확보 등으로 인하여 삼성 디스플레이와 사이좋게 개발을 시작하였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선보일 폴더블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 동사 또한 이와 관련된 이슈를 타고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우상향 중인 이 빨간색 선의 장기 이평선 상단에 주가가 등락 중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경 이때 시점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여지면서 작년 7월경에 28,250원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5,000원대까지 조정 흐름 보여주는 모습을 잠깐 보였으나 이후 반등 기점을 보여주면서 현재 20,000원대 부근상에서 자리 잡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에 보여지는 빨간색 선이 300일 장기 이평선인데 현재 우상향 흐름 꾸준하게 보여지면서 현 구간에 그러니까 300선의 이탈 없이 반등한 점과 주봉 흐름들을 좀 잠깐 확인을 해보자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올라와 주다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현재 이제 이평선에 이탈 없이 반등 기점을 나와주면서 추세 이탈이 나와주지 않은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급 현황을 좀 보시겠는데요.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인들의 매매 흐름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서 좀 평균적인 수치를 좀 유출을 해봤을 때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상에서 약 이 정도. 현재 이 구간상이 이 고점과 저점의 그 중간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상태에서 평균적인 부분을 계산해봤을 때 약 2만 원대 부분이
외인들의 평균 시점이다. 라는 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만 원대 부근상에서 더 위로 올려주지 더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만큼 외인들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평균 주가 위로 올려주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게 그런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의 기대감이 보여지는 점과 삼성의 1차 협력체인 만큼 삼성 폴더폰 중국 시장이 진행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의 정배열과 우상향 중인 추세가 지지구간을 꾸준하게 생성해주는 점, 그리고 외인과 기관 등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점을 고려하여서 매수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 구간은 일단은 22,500원대 돌파 기점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하단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 여기 18,000원대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아래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300선 부분까지 맞고 다시 올라와줄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이 이제 미국의 보복 공격을 좀 개시하면서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1월 달에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힘든 하루가 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면서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에 대응하는 시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종가 공략주는 UTI였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 유입은 또 인상적이었어요.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됐고요. 크레스티즈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무겁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오전 8시 30분 부근에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고, 조금 전 미국인 8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소식이 나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요. 뉴욕장에서 금 가격 10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원화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장중에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11%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에 오전장, 오후장 흘러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시 부근 들어서 다시금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음봉 크기 커져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2151선까지 후퇴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3.39%까지 급락이고요. 오늘은 640선, 640.9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시장 체크하겠습니다. 0.3% 오름세고요. 1,170원 다시 회복하면서 1,170원 80전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까지 아시아 증시 여전히 분위기 무거운 상황입니다. 중국 지수 현재 1.2% 하락세, 일본도 1.5%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 전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까지 1%대 내리세를 보이면서 현재 28,0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0.5%, 0.6%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약부합권 내에서 그래도 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 시종 상위주부터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 낙폭이 적었던 점 그리고 하단이 지지됐던 점 바로 이 IT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개장 전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잠시 후 특징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57,400원까지, SK하이닉스는 99,500원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10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가 1.8% 오름세고요. 56,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3.6% 오름세고요. 장중 5%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윗골이 조금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97,4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LG 생활건강, 약보합건까지 겨우 지켜냈고 나머지 종목도 일제히 급락하면서 파란불이 짙게 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주 역시 폭격을 맞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 2.5% 급락, 셀트리온도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3%까지 급락이고요. 어느덧 11만 2천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매도로 방향이 바뀌었고 주가 방향 역시 밑으로 틀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3.8%까지 급락이고요. 5만 원 선 내어주면서 49,50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적인 점이 이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너무나 안 좋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수급이 이탈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까지 이 세 종목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모두 이탈된 채 거래 마칩니다. HLB가 6.6%까지 급락이고요. 하루 만에 시세가 반전됐습니다. 10만 2,1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어제장 6% 급등을 했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하루 만에 반납됩니다. 2.5% 조정, 79,800원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어제 회복했던 8만 원 선을 반납을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SK머티리얼즈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SK머티리얼즈가 5거래 만에 주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0.9% 상승하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은 이탈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 콘텐츠주들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면서 펄어비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입니다. 2% 가까운 오름세를 주면서 18만 3천 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 전 그리고 조금 전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징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8시 30분쯤 이제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인 6조 5,800억 원 정도로 증권사들이 평균치를 냈었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웃돈 수치 7조 1,000억 원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2분기 연속해서 7조 원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상태고요. 증권가들은 이번에 1분기 2020년 1분기에는 8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1.7%의 강세를 주면서 56,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연도 6만 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대량으로 사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에 랭크가 됐지만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점 수급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LG전자는 각각 또 좀 양분된 또 부정적인 성적표를 내드렸습니다. LG전자 주가도 부진하고요. 4%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6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이제 반도체 앞으로 2020년 너무나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1월장입니다.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주들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종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스가 조금 전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고 한미 반도체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진테크, DB하이텍, 필옵틱스, 테스까지 4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이고요. DB하이텍 특히 이틀 연속해서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3.3%까지 시세 분출이고요. 28,950원 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샤오미 반도체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상승분은 조금 반납을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솔브랜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3.1% 오름세입니다. 87,500원까지 올라가주면서 중소형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까지 일제히 매기가 쏠린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주들 한번 종가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관련주들 어제는 석유화학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산업이 22%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죽 오늘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이었고요. 5,03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윗골이 조금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성에너지 역시 22%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축소했거나 하락으로 반전됐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역시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17% 급등입니다. 1,62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은 매도세가 후장 들어서 거세지면서 하락으로 반전됐고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2,596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2,387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도 205억 원 팔절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458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 사자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